네, 쥐포코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직무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고자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직무, 우리 이공계분들이 아주 큰 꿈을 품고 해보고 싶어하는 직무죠. 바로 연구개발입니다. 연구개발은 학사와 석사를 동시에 뽑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학사 위주로 아니면 석사 위주로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이건 학사니까 학사 지원해, 석사니까 석사만 지원해 라고 하는 것보다도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직무가 또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 쓰이면서 다른 모습들을 보일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을 하면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어떠한 필요 역량이 있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후에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기업을 빨리 선택하시고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한 작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한번 볼까요? 연구개발 뭐 하는 거냐? 회사의 전략 방향에 맞는 핵심 제품을 새롭게 기획한다.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제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만 가지고는 먹고 살기가 힘들겠죠. 당연히 성장을 하고 또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제품과 서비스들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럼 누군가는 이런 걸 기획해야 되겠죠. 누가 합니까? 연구개발 쪽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간다? 밑에 나와 있죠. 미래를 만들어가는 직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공계분들이 좀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연구개발이고요. 실제 제가 이렇게 지도했던 친구들 사례로 말씀드리면 학점이 조금 높거나 본인의 스펙이 조금 더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연구개발을 1순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좀 딱딱한 부분부터 먼저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좀 말랑말랑한 내용으로 갈게요. 한화, 제조업이죠. 제조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한화에서 먼저 딱딱한 그 정의를 한번 좀 볼게요. 자, 한화 기계입니다. 직무 특성 및 소개. 연구개발 직무는 두 가지를 한다고 써 있네요. 첫 번째, 선도적인 기술력과 선행 연구 개발에 의한 신규 사업 아이템 창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자라고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연구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연구하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무엇인가 비즈니스로 만들자라고 하는 과정. 전 이것들이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다시 기사가 나왔어요. 삼성의 폴더블 스마트폰이 새로 나온다고요. 자, 우리가 이 화면이, 이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이 화면이 이렇게 구부러진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과연 접는 스마트폰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단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선도적인 기술력, 일단 디스플레이부터 구부릴 수 있어야 돼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구부릴 수 있게 기술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첫 번째 휴대폰을 만들고 두 번째 어떤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디지털 사이니지까지 간다면요. 이런 것들에 관련된 신규 사업 아이템 창출 굉장히 매력적이죠. 여러분들이 이거에 되게 관심 많을 겁니다. 근데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무엇 한다? 기존 사업의 역량 강화 및 지원. 이건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폴더블 스마트폰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절대로 처음 나온 걸 사면 안 된다. 이것에 대한 단점이라든지 기술적인 것들을 보완한 두 번째 제품, 세 번째 제품을 사야 된다. 근데 이런 거 따지다 보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없겠네요. 아무튼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없던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 있어서 첫 번째 낸 것처럼 뭔가 창출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강화 지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이런 것들로 회사의 차별화된 핵심 경쟁력에 기여합니다. 제가 이전에 좀 언급드린 부분이 있겠지만 진짜 제조업에서 정말로 차별화된 제품, 세상에 없던 제품을 만들어내기는 이제 힘들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틈새의 제품, 어떻게 하면 기존 제품에서 조금 더 강화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가 전 새로운 고민거리라고 생각해요. 제조업에 뛰어드시는 여러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연구개발이라고 해서 새로운 뉴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모디파이 하는 것인지 그런 관점으로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활발한 연구개발로 이쪽은 한화기계니까 항공 쪽이거든요. 항공사업 분야 및 공작기계 분야, 건설기계, 공작기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곳이니까 핵심 기술력을 확보한다. 즉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것, 특히나 연구라고 하는 것이 이 자체로 돈이 안 되죠. 뭘 갖고 있게 됩니까? 기술력을 갖고 있게 되고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그런 관점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하냐? 계속 주구장창 연구개발만 하냐? 제품 기획하겠죠. 시장 조사하겠죠. 신규 사업 추진 검토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추진한다. 구상 설계, 상세 설계, 그 다음에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개발 테스트, 품질 테스트
또 평가회의 완료보고 개선 업무 등 해서 실제 양산되기 전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여러분들이 진행하신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기업의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만도라고 하는 회사를 혹시 아십니까?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쪽 자동차 산업계에 있어서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현대모비스라고 하는 기업은 다 아실 겁니다. 전장 부품을 만들어내는 곳이죠.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내는 곳이고요. 저는 이 만도라고 하는 회사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탑승하시게 될 모든 자동차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다 탑재가 될 거니까요.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 하다가 쓰는 거예요. 스스로가.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더라도 원격 전자동 주차 시스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뭐 소나타도 누르면 알아서 들어갔다가 알아서 나오고 우리나라는 주차장 면적이 좁으니까요. 그런 것들. 고속도로 주행 지원 시스템 ADAS라고 하죠. 내가 속도를 딱 맞춰놓으면 쭉 가다가 앞에 차를 보고 이 탄력적으로 속도를 멈추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교차로 사고 예방 시스템 등 점점 자동차가 자율주행 쪽으로 가면서 무엇이 필요하냐? 어떤 전장 부품이 필요할 거고요. 그걸 만들어내는 회사가 만도입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연구개발팀은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부서 소개해 주십시오. 만도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선행개발, 즉 여러분들이 연구개발 쪽으로 들어가면 도대체 이 선행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개념을 좀 파악해야 될 거예요. 선행, 미리 한번 만들어 본다는 거잖아요. 시제품이 나오기 전에 한번 만들어 본다. 그렇다면 이걸 만들어내기 위한 설계도 필요하겠죠. 그다음 만들어낸 다음에 바로 냅니까? 아니죠. 항상 시험평가 같은 거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요. 결국에 우리가 자동차 부품 산업에 있어서 글로벌 탑 30 설티가 되겠네요.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품 개발 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미래자동차의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지능형 자동차. 아까 말씀드렸죠. 혼자 가더라도 설 때는 서고 갈 때는 가고 스스로가 안전, 보호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것이 지능형 자동차겠죠. 또 친환경 자동차 이런 부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누군가는 연구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자, 세부 직무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연구 개발은 첫 번째 선행 개발한다. 여기 뭐 하는 거냐? 차세대 제품을 개발한다. 점점 자동차의 모습이 어떤 쪽으로 변화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맞는 기술들은 무엇이 있을까를 파악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나왔죠. 지능형, 친환경 자동차 부품 개발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두 번째 설계. 그렇다면 제동이고 조향이고 현가고 다 쓰고 이거에 관련된 부품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개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도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면을 만들어낸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설계가 되겠죠. 이를 통합한 샤시 모듈 제품에 대한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세 번째, 만들어낸 다음에 뭐합니까? 다양한 테스트해야 되겠죠. 평가해야 되겠죠. 바로 시험 평가. 그 다음에 연구 기획이죠. 일단 자동차 업계의 기술 통합을 분석해서 전략 수립하고 실행한다. 특허 분석, 특허권 등록 관리 등등.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봤던 어떤 걸 설계하고 직접적으로 테스트하고 평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반 사항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획이 되겠죠. 전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획자가 좀 되고 싶다. 즉 여러분들이 연구개발 쪽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어느 파트로 들어갈지 모르고 이 네 가지 파트 중에 하나로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특히나 기획 쪽으로 가신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산업에 대한 트렌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사이트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구기획, 선행개발, 설계, 시험평가 단계 거쳐서 고객한테 전달된다. 뭐 B2C는 아니겠죠. B2B 업체니까. 그래서 연구기획은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다. 그래서 고민하는 업무를 한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앞단에서의 일이 되겠죠. 두 번째, 미래 트렌드를 분석 예측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연구기획의 업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도를 다 지원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 기획을 지원하시려고 한다는 분들은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산업이나 기업에 있어서의 미래 트렌드는 무엇인지 한 가지 정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연구개발이라고 너무나 좀 이공계적인 어떤 엔지니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산업과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여러분들의 시각도 저는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선행개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기술 연구개발하는 단계, 설계는 양산을 위해서 제품을 연구개발하는 단계다. 마지막으로 시험평가는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서 제품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업무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단계가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우선적으로는 동작 원리 이해를 위한 기계공학적인 지식, 그 다음에 기계만 들어갑니까? 전자공학적인 지식, 그리고 모든 걸 다 컴퓨터가 제어하니까 소프트웨어 공학 등 본인이 연구개발 쪽에 참여할 때 그럼 이쪽은 당연히 기계공학 우대, 전자공학 우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우대겠죠. 그렇게 본인이 지원하는 쪽에 있어서의 관련된 기초 지식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잠깐만 아까 봤던 한화기계로 갈게요. 여러분들이 연구개발 쪽은요, 퀄리피케이션이 다 달라요. 그러면은 그것은 왜 다르냐면은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이 속한 부품,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당연히 기계공학이 우대인지 화학이 우대인지 전자공학이 우대인지 다 다르거든요. 좀 보면은 아까와 같은 한화기계는 기계잖아요. 당연히 기계공학 계열의 이쪽 분들이 좀 우대가 되고요. 당연히 전기전자가 우대되겠죠. 학예는 이쪽은 학사네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도 학위도 명시해 놓는 곳이 있습니다. 학사와 석사를 동시에 아니면 학사만 아니면 석사만. 자, 날리지 앤 스킬 볼까요? 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니까 프로젝트에 관련된 경험이 좀 있어야 되겠네요. 성취 지향 마인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 필요하겠네요. 리스크 관리.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투입을 시켰는데 아무것도 없을 수 있잖아요. 이런 데 있어서 아니면 내가 이거를 진행했을 때 있어서의 최대한의 성과를 뽑아내기 위해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요소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위험 관리 이런 부분 필요하겠죠. 당연히 문제 해결 능력 필요할 거고요. 추진력, 도면 해석 능력, 설계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 프로그램 운용 능력, 시장 분석 능력 이거는 아까 봤던 연구 기획이 되겠네요.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 방산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쪽은 조금 달라요. 이공계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주축이 되는 것이 화학과 화공입니다. 방산이라서 아무래도 그런 것 같고요. 특히 방산이기 때문에 또 항공우주 쪽도 있다. 즉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전공한 것이 여러분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기업에 있어서의 가장 우대되는 조건일 수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연구개발 다 넣지 말고 항상 퀄리피케이션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여기는 학위가 석사 이상 우대잖아요. 학사가 되기는 가능은 해놨지만 학사가 되기는 전 좀 힘들다고 봅니다. 우대라고 적어놓은 거는 저는 그냥 자격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돌아올게요. 그렇다면은 또 다른 필요 역량은 무엇이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제품을 개발할 거잖아요. 그럴 때 자동차용 개발 프로세스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된다. 자, 이 내용 반도체로 가져올까요? 여러분들이 반도체에 있어서의 공정 개발이 됐건 아니면 양산 기술 개발이 됐건 공정 기술 개발이 됐건 양산 기술 개발이 됐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예요? 반도체가 어떠한 공정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역시 산업적으로 가자는 거죠. 자동차용 부품을 기술을 개발할 때는 여러분들 당연히 자동차용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는 전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느 검색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통해 알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정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뭐 전화를 통해서 좀 물어보는 그런 적극성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노력들이 조금 여러분들의 디테일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이냐? 질문이 좀 어렵네요. 자동차는 있잖아. 만약에 잘못되잖아. 그러니까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을 수 있다.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또한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술적 발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연구하고 개발하는 제품이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자동차가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을까라는 거죠. 사고를 어떻게 하면 더 예방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 두 번째, 내가 정말 세상에 없던 자동차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한다. 미래를 만든다. 그런데 기여한다라고 하는 저는 그래서 특히나 자동차는 다른 모든 제품도 사실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자동차의 연구 개발, 그다음에 자동차의 품질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요구되는 덕목, 자질이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좀 캐치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딱 느끼시고 좋은 말이다 라고 버리시기엔 너무 아까워요. 입사 후 포부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지원 동기라든지 이런 데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써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취준생들한테 전하는 메시지도 전해주시네요. 연구과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식도 필요해. 또 치밀한 연구 개발 계획도 필요하고 과제 관리도 필요하고 다른 팀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여러 역량들이 필요해. 다 필요하네요. 또 뚜렷한 목표의식과 끈기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 그리고 아까 나오지 않았던 그 책임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없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책임감이라고 하는 그런 자질도 좀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뭐 어떤 역량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좀 갖췄으면 하는 것들은 사실 좋은 것들은 다 갖다 얘기하고 있고요. 생각날 때마다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가급적이면 직업기초 능력 10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갖출 수 있는 거 플러스 알파로 갖추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 이외에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될 것인가, 어떤 인성적인 면을 갖춰야 될까, 그런 부분들로서 고민하셔서 여러분들이 역량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스코로 갈게요. 포스코의 박창수 책임연구원 분이 말씀하시는 내용, 굉장히 저한테 깊은 울림이 좀 있었던 내용이 많거든요.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포스코, 철을 만들잖아요.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이분은 연구 중인 제품이 전기강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일렉트리컬 스틸, 전기강판이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저도 이걸 보면 조금 이해했는데 전기강판이란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철강제, 여기에 이런 기계적 성질 외에 전자기적 특성을 극대화시킨 에너지 재료래요. 그러니까 이 철에다가 이 철로 철강제를 만들게 만드는데 여기에 전자기적 특성을 넣는 거래요. 그러니까 전기강판이 되겠죠. 자, 철강 제품에서 에너지 재료까지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전기 강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대요. 보시는 것처럼 무방향성 강판과 방향성 강판이래요. 근데 우리가 그냥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내겠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지원하는 그 공기업 발전소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기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럼 이 전기를 만들면 정말 이거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달되는 그런 과정에서는 어떤 강판을 쓰냐면 바로 방향성 전기 강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전기를 사용하는 여러분들의 자동차, 가전, 아니면 제가 찍고 있는 이런 스튜디오 안에서의 다양한 제품들, 여기에서는 어떤 강판들이 사용되고 있냐면 무방향성 전기 강판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런 것들을 연구하신다는 거예요. 즉 전기 강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너지 효율과 밀접한 연관이 된다. 왜 효율과 밀접한 연관이 될까요? 전기를 100을 만들었으면 이 100을 우리가 발전소에서 보내면 이 100을 온전히 우리가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분명 손실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다양한 사례로 인해서 100이 전달되지 않을 겁니다. 즉 어떻게 하면 이 100이 있는 그대로 최대한 전달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인데 그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 내가 만들어내는 전기 강판이다라고 이분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구 개발을 했어. 그래서 전기 강판의 특성을 지금보다 10% 향상을 시키잖아. 그렇다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들어내는 전기 연간 전력량의 40%만큼을 절약할 수 있다. 그만큼 뭐예요? 그만큼 유실되는 것들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또 환경 및 에너지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전기 강판에 대한 효용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쓰는 데 있어서 유실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전기를 100을 생산해서 60을 보냈다고 한다면 지금은 전기를 90을 생산해서 60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초 토대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이다? 바로 전기 강판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에 기여한다라고 이분은 보시는 거예요. 자, 이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연구개발 직무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두 번째, 지금도 전기 강판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에너지 효율을 더 높인 전기 강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기존 사업의 역량 강화 및 지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셔서 연구개발 직무로서 수행하시는 데 더 큰, 더 많은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이디어와 가설 수립하고 실험을 통해 검증을 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생산 공정에 적용을 해봄으로써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도 직접 참여합니다. 여러분들이 연구 개발하시면 이런 거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하고 있는 업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이 내용 보시면 저는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이런 데 조금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계는 무한 경쟁 시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조 산업은 무한 경쟁 시대의 한 중심에 서 있는 거죠. 굉장히 잘 나가던 기업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고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기술력이다. 얼마나 더 가치 있는 제품을 잘 만들어서 보다 저렴하게 소비자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기업의 경쟁력이고, 그런 기술력을 갖기 위해 가장 필요한 원동력은 끊임없는 R&D다. 내가 그런 거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가치죠.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즉 현재 저희가 연구 개발하고 있는 제품들이 향후에는 우리 포스코를 대표하는 아이템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더 나아가 뭐예요? 야, 우리 포스코가 꿈꾸는 미래를 구현하는데 내가 가장 큰 밑거름이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연구원의 가장 큰 매력이자
가치가 아닐까 싶네요라는 말씀입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는 표현 같아요. 꼭 포스코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다른 기업 지원하실 때 특히 제조업의 연구개발 지원하실 때 이 말씀 조금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라보는 비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이유로 포스코에 지원을 하셨습니까? 대기업, 정년보장, 연봉 수준, 대내외 경쟁력. 여러분들이 앞에 세 가지는 취업 때 못 써먹겠네요. 그죠? 대내외 경쟁력 뭐 이런 거 있겠지만 내가 포스코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한 편의 광고 캐치프레이즈였다. 바로 무엇이냐?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인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저도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움직임을 보고 보여주고 있는 요즘 회사가 SK 하이닉스인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가 반도체라고 하는 여러분들 생활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지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그것을 굉장히 좀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는데 포스코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인다. 소리 없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일상생활에 잘 쓰이고 있지만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포스코의 어떤 자부심이 나타냈던 것이죠. 나와 있죠. 자부심, 열정을 느꼈다. 화려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포스코의 이 제품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다. 나의 비전은 여기 있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연구하는 내용들이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 그 기술의 첫 시작을 내가 한다. 내 손끝에서부터 시작한다. 라는 믿음으로 말이죠. 이분 어디서 교육을 받으셨나요?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뭐 그냥 여러분들 경험 가지고 무엇인가 포장하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입사호포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지원 동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뻔한 내용, 그 회사의 어떤 일반적인 제품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도 좀 나아간다면 저는 훨씬 더 매력적인 내용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젠 조금 가벼운 제품으로 갈게요. 도르코 아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면도기이긴 한데 여기에서 연구 개발 한번 보겠습니다. 팀 업무 소개해 주십시오. 집중 근무 시간이라고 해서 정해진 오전 시간은 회의나 별도 이동 없이 본인이 맡은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합니다. 사실 이제 주 52시간제 근무가 되고요. 이제 딱 바로 이제 칼퇴근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서 집중 근무 시간. 사실 예전에 저도 회사 나와서 이제 커피숍에서 뭔가 작업할 때 예전 같은 경우에 그냥 다 뭐 어떤 시간대나 특히 점심시간 끝나고 나선 굉장히 많은 회사원분들이 나오셔서 3, 4, 5 모이셔서 그냥 커피 한잔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이제 이게 좀 정착되고 나서는 근무 시간대 각각의 회사별로 그게 있거든요. 그때는 진짜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때에는 설비가 계획된 일정에 출고될 수 있도록 구매품 및 가공품 입고 일정을 확인한다. 또 설비 조립 진행 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체크한다고 합니다. 자, 이후에는 프로젝트 설비, 신규 설비를 설계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핵심 역량은 무엇이냐? 이분은 기계네요. 기계 개발 직무에 가장 필요한 핵심 역량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도전 정신과 창의력과 추진력. 자, 그럼 왜 이것이 필요한지 우리는 그걸 가져가면 되죠. 자, 기존 설비보다 더 나은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아까도 말씀드렸죠. 완전히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아지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전기 강판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 똑같은 개념인 거죠. 기존 설비보다 더 나은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조금 더 낫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새로움을 추구할 수 있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죠. 다른 공정을 도입하면 되는 건 아닐까? 어떤 다른 기술들을 도입할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창의력. 수많은 문제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 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도전정신과 창의력과 추진력 이 세 가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기보다도 저는 이렇게 다 유기적으로 합쳐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꼼꼼함 중요하냐? 네. 기계 설비는 수천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하나의 부품만 누락되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납기에 영향을 미치겠죠. 제품이 완성이 안 된 거니까. 빠뜨린 항목, 그 다음에 잘못된 구매 품번호 없는지 등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 평소에는 어떻게 노력하냐? 신기술, 신제품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하고요.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 보시면 좋죠. 최대한 많은 기계 전시회 가고 있고요. 세미나 가고 있고요. 외부 교육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외부 교육 여러분들이 가시기 힘들다면 전시회 정도는 가실 수 있잖아요. 한번 찾아보시거나 그런 것들 좀 해보시는 노력 좀 해주시고요. 또 이게 중요하죠.
새로 어떤 기술들을 배웠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 회사 설비 개발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나는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가장 보람감을 느꼈던 경험은 무엇이냐? 아무래도 내가 새로운 타입의 포장 설비를 개발했을 때의 일이다. 신규 설비를 개발할 때 되면 많은 시행착오 겪게 되는데 개발 당시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 발생. 그래서 아까 제가 하나 기계, 하나 방산해서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요? 어떤 능력? 위험 관리 능력인 거죠.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 발생, 그 다음에 시행착오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들을 줄일 수 있을지. 그럼 위험들을 줄이는 게 또 뭐예요? 문제 해결 능력도 되겠죠. 다 연관되어 있다. 이를 극복하고 최종적으로 설비를 완성했을 때 또 내가 개발한 설비가 공장에서 아무 문제 없이 가동되고 있을 때, 작동되고 있을 때 나는 보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 가장 이상적인 인재, 연구개발, 설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인재는 누구입니까? 라고 봤을 때 이분, 기계개발팀의 이상적인 인재는 항상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연구개발,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좋아요. 근데 없는 것이 없잖아요. 다 나와 있으니까. 항상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요. 그 내에서 조금 더 창의적인 생각, 도전적인 마인드, 그리고 실행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또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분이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의 기업들은 신입이라고 해서 야, 너 조용히 있어. 신입이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 라기보다는 굉장히 역량 있는 여러분들 스펙도 훌륭하시고 하니까 많은 기회를 드리니까 그런 거에 있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참여의 폭도 넓힐 수 있으니까 그만큼 책임감은 따르겠지만요.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의 의견, 생각을 자신 있게 표현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경험이나 자격증이 좋습니까? 여러 분야의 생산 설비를 직접 보고 경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킨텍스, 코엑스 등에서 기계전 열리는데 여러 회사에서 직접 설비들이 시연하기 때문에 경험하기 좋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물어보고 또 여러분들이 혹시 압니까? 그런 회사들에 또 취직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적극적인 박람회에 한번 좀 다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또 아무래도 여러분들 설계를 하실 테니까 3D 모델링 CAD를 먼저 공부해 두는 것도 추천을 한다고 하네요. 물론 들어가서 여러분들 교육 받으시겠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유리한 위치는 사실이 되겠죠.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개발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스토리를 좀 들려드리기보다는 연구개발이 실질적으로 행해야 될 마인드 세팅, 필요 역량,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회사의 전략 방향에 맞는 제품을 새롭게 기획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회사의 미래를 잘 만들어 가시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자료조사 꼭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